정치 공작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다시는 헌정 파괴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유신공화국으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국민의 선택이 아닌 국정원의 공작 정치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서 공작 정치에 활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김무성 의원 스스로의 실토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간에는 한미 정상회담에는 윤창중이 있었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는 권영세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생각할 수 없는 못된 행동으로 국격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과의 투쟁에 저희 서울시당이 앞장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국정원은 상시적으로 정치 사찰, 정치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또 대선 개입 사실을 가리고자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서 국익과 국격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피와 고통을 겪으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크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집권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정보기관을 정치에 이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역사의 퇴행을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이라는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생, 민주를 지키는 민주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민생, 민주를 향한 우리의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투쟁의 역사와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 최고의 특공 전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사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축소 수사와 폭로 과정을 비롯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정원 개혁도 이뤄낼 것입니다.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태에 의해서 그대로 입증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명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5월 30일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국정원이 국가 안전을 위한 전문적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 정보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사찰 같은 것은 당연히 폐기됩니다. 국가안전 정보에 전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고 민주당의 의지이며 국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장이 얼마 전 정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정상 대화록을 어떻게 깔 수 있느냐? 국가기밀인데 국익이 더 중요하냐? 국정원 명예가 더 중요하냐 했더니 국정원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언론은 국정원장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국정원장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영세 주중대사가 한 말처럼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통령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면 NLL을 적극 활용하고 가짜 평화론을 뒷받침하고, 그래서 여차직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들통날까봐 국정원장 혼자서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깐 것이라고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록을 다 보고 나니까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지켜냈던 것이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은 이해를 했습니다. 6월 29일 어제는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나서 우리의 꽃다운 고귀한 장병 6명이 NLL을 피로써 사수하다가 숨졌던 그런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렇게 NLL을 피로써 생명으로서 지켜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피로써 지켜냈던 NLL을 평화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김대중 정부가 피로써 지켜내고 노무현 정부가 평화로 지켜냈던 그 NLL을 정치 공작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공작 정치의 NLL을 바랐던 세력이 바로 박근혜 정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국기문란, 국정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보신 것은 진실의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선거 개입은 진선미 의원의 2건의 문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2건만 있겠습니까? 몇 건이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만 있었겠습니까? 댓글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국정원 여직원은 인류대학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정원에서 몇 년 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전문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차나르고 문서 작성하는 그런 여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조직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전문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을 수괴로 지정하고 끝났습니다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진실에 얼마만큼 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을 드렸죠. 질문에 진실의 30%밖에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거 있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하는 모든 정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북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도 종북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북 정책, 반값 등록금 종북 정책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종북 정책 누가 처음 얘기하신지 압니까? 박근혜 의원. 종북 정책의 원조는 누굽니까? 박근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책을 박원순이 하면 종북이고 박근혜가 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인 국정원의 간부 박원동이라는 간부가 이게 국장급입니다. 국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사 잘하고 있다,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경찰 말을 믿습니까? 자, 피의자인 국정원 간부와 통화했죠. 그리고 그 국정원 김용판입니다.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수사, 증거, 인멸 모두 다 없애라고, 모두 증거를 없애라고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장, 사이버 수사대 기획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서울경찰청장입니까? 범인입니까? 범인도 나쁜 놈입니다. 범인도 대단히 나쁜 놈입니다. 김용판은 누굽니까? 범인입니다. 김용판은 증거인멸 지시하라고,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하고 또 수서경찰서에 얘기해서 수사를 발표하라고, 그것도 거짓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발표하라고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대부분의 수사 라인들이 이 수사에 가담을 했습니다. 수사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고 경찰은 수사 대상이고 범인이고 국기문란의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기문란의 2차 대상이 됩니다. 자, 1차 대상은 누구였죠? 국정원이었죠. 2차 대상은 경찰이었죠. 과거에 기득권 세력과 재벌들과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국민들, 서민들을 탄압하고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그 착취된 그 부를 재벌들에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유지했던 그 독재 정권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남양유업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저 울들의 눈물, 농심에서는 갑을 관해 해석이 잘 안되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노예 계약이 있는가 하면 어제 롯데월드에서 드러난 상가 임대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갑이 요구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하는 각서를 쓰는 노예 각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판매 목표를 주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자르고 물건이 남으면 밀어내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집에다가 재고품을 싸놔야 되고 그 돈을 다 물어야 되는 우리의 남양유업, 농심, 이런 불공정한 상거래 질서, 24시간 영업하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하는 CU와 미니스톱 같은 우리 주변의 그런 상점들, 노예계약, 이런 것들로 해서 배상면 주가에서 CU에서 우리의 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우리는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을을 위한 정당, 을을 위한 국회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많은 법들이 제시됐습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이라고 하는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CU 방지법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법, 일감 몰아주기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자 제한법, 학교 비정규직법, 이렇게 많은 을들을 위한 법들을 제출했는데 이게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막히는 것도 있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가서 막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새누리당이, 이 정권이 을들을 정말 민생을 살피려고 하는지 정말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출한 법도 막고 서민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이런 세력이 독재 권력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과거의 독재 권력의 망령을 벗고 정말 국민들에게 기반한 그런 정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이런 고통, 그것을 해결하는 이 법률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헌법을 소외할 국정원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은폐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절차와 과정, 방법의 정당성에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및 정치개입 사건으로 헌법이 파괴되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송두리째 훼손되었다. 이에 분노한 각 대학과 종교계에서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부터 대학생, 농민에서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기한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또다시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 하는가?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정치개입 이면에 어떠한 진실이 있기에 국익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가? 무슨 이유로 우리의 소중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으로 차 던져버리려 하는가? 속속 드러나는 진실은 국민들을 아연 실색해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입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난 대선에 치밀었던 정치 공작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과 국정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도도히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릴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 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할 걸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캐캐묵은 물타기 행태로 정치 공작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소속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함께 분명하게 이 사건을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관계된 주모자, 가담자, 배우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2013년 6월 30일 민주당 서울시당 당원 일동. 감사합니다.